얘 아닌데? 이다 인데.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폴더블 폰 LG V50 Think야. 요즘 IT 휴대폰계 화제의 주인공이잖아, 그치? 오랜만에 또 휴대폰 리뷰라서 신도림 하이에나의 귀환을 알려야겠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돌아온 신도림 던전 하이에나 위입니다. 휴대폰 사용기 리뷰지만 이미 유튜브에 V50 ThinkQ의 스펙 디자인 등은 너무 많이 풀렸고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신도림 하이에나가 오셨는데 우리는 휴대폰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하고 V50의 포지셔닝, 향후 예측 가능한 이야기 등을 조금 해보려고 하고 스펙과 디자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는 리뷰를 합시다. V50가 나오기 전 LG 휴대폰 사업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MC에서는 이미 해외 이전 얘기가 막 돌고 있었어. 2013년에서 지금까지 인력이 절반으로 줄었어. 지난 4월 24일 LG가 결정을 했어. 평택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 되게 파격적인 뉴스였지. 그런 악재가 LG에 있었는데 이것을 극복한 마지막 회심의 카드가 나와. 그게 뭐지? V50지. 4월 말에 출시하려다가 5G 인증 등의 좀 이슈가 있어서 5월 10일쯤에 출시가 됐지. 처음 나왔을 때 전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출시가를 갤럭시 S10보다 저렴하게 가는 방향으로 가격적인 메리트를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V50가 출고된 가격은 119만 9천 원이었어. SKT 같은 경우는 최대 86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을 하게 된 거야. 이게 신도림에 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 공시되는 지원금 외에 물 밑에 있는 보조금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영원, 공짜폰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사기 시작한 거지.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사면 정말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조건을 진짜 제공해주고 있어요. 재밌다. 근데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는 거야 대체? 정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또 신도림 마냥 어린 양들은 신도림 9층에 가면 다 해결이 될 거라 생각을 해. 진정한 하이에나는 가지 않아. 그래? 코드 정보를 꽂아주거든. 아침마다 눈을 뜨면 막 정보들이 들어와 있어.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거구만. 신도림 하이에나의 팩트 체크. 그렇지. 그래서 초기에 보조금 경쟁이 붙어서 이제 LG V50 최초 물량 10만 대가 거의 뭐 완전 완판이 되고 인기를 확 얻다 보니까 갤럭시 S10 5G 같은 경우도 이제 보조금이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런데 반면에 이제 V50 같은 경우는 초반에 너무 많은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이제 약간 조정이 된 거고 지금은 이제 V50나 그 갤럭시 S10이 비슷한 수준의 한 6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현재 지금 3주 정도 지났는데 3주 동안 15만 대를 팔았어. 전작에 비해서는 뭐 거의 뭐 4배, 5배 같은 기간에. 야 진짜 구는 정말 신났겠네. 구글? 왜 이래? LG의 젊은 구 있잖아. 어떤 이점들 때문에 V50가 인기가 있는지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잖아. 스펙에 대한 또 얘기를 해보자고. 6.4인치 QHD 디스플레이, 무게는 183g, 배터리는 4000mAh를 가지고 있는데 펜타 카메라를 차용하고 있고 광각, 초광각 일반의 3개의 카메라, 각각 1200, 1200, 1600만 화소의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고 앞면에 2개의 카메라, 500만, 800만 화소를 보유하고 있어. 방수방진의 경우는 IP68 밀스펙 14가지 항목을 통과했다고 하는데 밀스펙은 말 그대로 이제 밀리터리 스펙이라 그래서 군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내구성이 좋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AP 같은 경우는 퀄컴 스냅드래곤 855를 차용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최신 퀄컴의 최신 프로세서고 이제 전작에 비해서 45%나 성능 향상을 만들어서 굉장히 좀 빠르다고 하네. 메모리는 6기가 램에 128기가 내장 메모리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 이렇게 스펙을 봤을 때 기능 자체는 굉장히 플래그십 휴대폰에 어울리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저렴하다는 게 이 폰의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나는 단점이 많이 보여. 지금 어떤 휴대폰이든지 간에 베젤리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 그립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치. 애플 정도만 제외하고는 다 굉장히 얇아지고 있어, 막 거의, 그치? 근데 얘는 8.3mm야. 시대를 역행해. 조금 두꺼운 감이 있지. 최근에 나왔던 삼성 갤럭시 S10. 거기서는 초음파 지문 인식 센서가 있잖아. 근데 LG는 에어리얼 지문 인식 센서야. 그 차이가 뭐냐면 손에 땀이 많거나 물을 떨어뜨리거나 그랬을 때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들을 했다고 해서 사실 뭐 이렇게 음향 버튼이 조금 더 내 손에 가까이 있지. 내 손가락의 반만 해. 너무 작잖아. 맞아. 버튼이. 그런데 후면을 보면 카메라들을 렌즈들을 튀어나오지 않게 했어. 일체형으로 만들었어. 그 얘기는 디자인을 신경 쓴다는 얘기야. 근데 5G 카메라, 인식 센서, V50, LG, 포코핀 이게 뭐야? 줄 세우는 거야? 뭐야? 얘도 한번 꺼내봐 얘 막 이렇게 막. 그리고 사실 카메라
이게 카메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되게 실망을 했던 게 갤럭시 S10도 우리가 리뷰를 했었잖아. V50를 비교를 해서 봤는데 그 초광각의 화각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 이게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색감을 보면은 색온도가 확실히 차이가. 그치, 카메라가 장점이라고 보기엔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최신형 휴대폰이 맞냐는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야. 가장 문제 중에 하나인데 단일 램, 단일 크기, 단일 컬러, 단일 용량 모든 거를 다 얘 하나로만. 근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흘러가는데 뭐 LG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치. LG를 위한 변명을 해보자면 적자도 16분기가 계속됐고 그래서 이제 개발비도 줄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플래그십 폰을 계속 내야 되는 니즈는 있어.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야근을 해야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LG전자의 MC 사업부는 그 개발 방식을 약간 애자일 방식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애자일 방식이 뭐야? 쉽게 말해서 기업에서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전거부터 만들면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자전거가 성공하면 그 다음에 전기 자전거를 만들어서 반응을 본 다음에 출시, 피드백, 수정을 거치면서 한 스텝씩 밟아 나가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LG전자 MC 사업부는 한 단일 컬러, 단일 램, 단일 용량을 낸 다음에 이게 반응이 이제 좋다. 그치. 그러면 그렇게 생각되면 이제 노란색도 내보고 빨간 노란색이 좀 나오라고. 나 노란색을 너무 좋아한다고. 노란색을 집어넣어. 그래서 이제 LG가 애자일 방식을 차용해서 하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 뭐 인력의 부족을 사업적인 구조의 변화로 좀 이제 모색하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6월 말까지 V50를 사면은 듀얼 스크린도 공짜를 준다고 하더라고. 듀얼 스크린 가격은 얼마지? 정식 발매 가격이 21만 9천 원. 듀얼 스크린 스펙도 간단하게 설명하면 6.2인치 디스플레이에 FHD 화질을 가지고 있어. 본체랑은 포고핀 단자를 통해서 본체에서 전력을 수급받는 방식이고 화면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통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듀얼 스크린을 연결했을 때 좋은 점들은 확실히 있잖아. 그치. 첫 번째는 우리는 게임을 할 거야. 최고의 장점이야. 그런 조이패드를 이제 듀얼 스크린으로 쓸 수가 있거든. 그 점도 너무 좋고 또 좋은 점이 내 게임을 녹화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 나중에 리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좋아. 시작해볼까? 자,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내가 좀 바꿨어. 진짜로 이렇게 패드로 쓰면서 게임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녹화 기능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메인 화면에 있을 때는 또 메인 화면에 아닌 모든 것들이 녹화돼. 게임 스트리머나 약간 BJ들이 되게 좋아할 기능 같기도 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초가 나오잖아.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거. 그치. 듀얼 스크린에 또 잘 활용하는 법. 두 번째, 사진이지. 듀얼 스크린이 있으면 이제 한쪽에서 사진을 찍고 여기 듀얼 스크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그래서 내가 한번 찍어볼게. 찍어. 여기 보면 계속 이렇게 갤러리에 실시간 묵직봐? 사진 계속 올라오지. 듀얼 스크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세 번째, 유튜브 활용할 때. 에스콰이어 채널을 보면서 내가 좋아. 한번 뭐 받아 적는 걸 보여줄게. 뷰티 고민 같은 거 이렇게 볼까? 나 뷰티에 고민이 많으니까 나는 그루밍 남이니까 내가 맞아. 보면서 그루밍남? 듀얼 스크린에서 플레이가 되고 메인 스크린에는 그 키보드가 떠서 여기서 직접 타자를 치면서 볼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문제가 벌써 생겼어? 지금 이 화면이 이만큼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키보드는 요만큼밖에 안 나와. 키보드가 이 정도 사이즈라는 건 나같이 엄지가 뚱뚱한 친구한테는 굉장히 치기 어렵지만 내가 굳이 얘기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손이 극세사인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그렇지, 건데 약간- 굳이 얘기하지 않는 걸로. 검색할 때 대부분 그런다는 거 아닌가? 정말 좋은 지적이야. 내가 그것도 한번 보여줄게. 검색창을 누르고 응. 여기에 이제 키보드가 뜬단 말이지. 응. 메인 스크린은 놀잖아. 이 검색의 키보드를 여기로 보낼 수가 있어. 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키보드가 아래로 와. 거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 왜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겨? 너무 힘들어 오늘. 기아 타이거즈를 검색해 볼 거야. 스크린이 풀 사이즈로 나와서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고 좋아. 검색을 할 거야. 이제 넘어갔어. 기아 타이거즈가 일단 나왔는데 그렇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 타자는 어디 갔어? 집에 갔어. 뒤에 왔어? 자빠는? 이제 다시 순위를 검색해 보자. 응. 그러면 또 여기 키보드가 뜨고 어? 다시 보내줘야 돼. 이렇게 한다고? 그렇지. 그럼 만약에 기아 타이거즈 순위 최용우 홈런 나지완 2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한 가지는 내 궁금증을 줄이거나 두 번째는 귀찮음을 줄이거나. 그럼 사실 이거 사용자 UI를 고려하고 만든 건 아니지 않아?
UI가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 이 네이버나 하지마 이거 변명하지마.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는 것, 수정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치. 어쨌든 내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LG전자의 방식이 이제 애자일로 가고 있다라는 그놈의 애자일.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봤을 때 이런 UI나 UX도 이제 계속해서 개선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지난번에 테크체크 블루투스 스피커 편 때 하만카돈 오니 스튜디오 5 기억나? 어떻게 생겼다 그랬지? 캐틀벨. 핸드백이라고. 핸드백. 걔는 캐틀벨이면 얘는 작은 덤벨이야. 이게 그러니까 듀얼 스크린을 같이 설치를 했을 때 무게는 사실 굉장히 무거워. 사실 좀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지. 종합해서 보면 장점도 굉장히 많은 본이요. 미리 빨리 나왔다는 것도 분명 중요한데 그럼에도 단점이 너무 많이 보이잖아. 그치. 왜 이렇게 서두를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 위의 의견은 어때? 이제는 접는 폰의 시대라고 하잖아. 그치. 삼성의 이제 갤럭시 폴드, 화웨이의 메이트 X, 접는 폰, 즉 이제 새로운 폼 팩터가 생겨나는 시대라고 하는데, 근데 LG가 그런 폼 팩터를 따라서 새로운 걸 만들기에는 사실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았던 거지. 그랬지. LG가 원래 많이 하던 그 제품 모듈화를 이번에 스크린을 차용을 해서 폴더폰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이제 폰 더블 형식으로 폰 더블이 아닌 쌍쌍바? 그렇지 쌍쌍바형 폰 그리고 폰 더블 폰을 내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얼른 출시를 해서 최근 3주 동안 15만 대를 팔았으니까 그 전략이 나빴던 건 아니라고 봐야지. 그치. 어. S10보다 약간 어떤 폼 팩터의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좀 유의미한 변화를 가지고 있는 5G 폰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LG한테 굉장히 좀 유용한 시장 전략이 아니었나 싶어. 그리고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하나 있지. 5G 시장의 선점 효과, 그걸 노렸던 것 같아. 5G를 상용화한 이동통신사만 해도 한국에는 SKT, KT, LG U+가 있고 미국에는 버라이즌, 스프린트, 그리고 영국에 EE 정도가 있어. 전 세계에 6군데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5G 전용 핸드폰을 만드는 곳은 삼성과 LG밖에 없어. 근데 이 상황에서 부족한 UI나 단점을 보완하다가 시장을 만약에 놓쳐버리면 뒤로 떨어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아마도 LG는 갖고 있는 기술력과 지금 현재 어떤 전력을 다 종합해서 V50 ThinQ를 만들었고 글로벌 전체 무선 휴대폰 시장에서 선도하는 곳이 미국이잖아. 근데 그 시장을 잘 공략을 해야 또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먼저 빨리 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각자 오늘 V50 ThinQ를 만져보면서 느꼈던 점을 비유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키 크고 잘생겼고 멋지고 몸매 좋은 애가 있었어. 근데 허리가 안 좋아. 그래서 허리가 접혔어. 그리고 중국 친구가 하나 있어. 걔는 트럼프랑 안 좋아. 그래서 접혔어. 이제 그때 잘 차고 들어온 게 LG V50 ThinQ가 아닌가.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냥 뭐 쉽게 얘기할게. 약간 이게 폴더블 폰이 접히기도 하고 이제 변하는 걸 봤을 때 약간 트랜스포머 로봇이기도 했다가 차도 됐다가 막 이런 거라면 트랜스포머야. 트랜스포머 맞아? 트랜스포머여서 이제 로봇이야. 그치 변신은 그치, 하니까. 변신했어. 이렇게 변신했어. 로봇이야 막 멋있어. 근데 차는 안 돼. 그냥 이게 로봇이야. 차 모양 로봇이야. 그냥 그게 단 거야. 얘 차를 이게 벗으면은 그냥 사람이야. 이게 약간 코스프레 하는 거지. 일단 폰 자체 뭐 좋다 나쁘다 가격 이런 것들 다 짚어드렸고 워낙에 많이 볼 테니까 5G를 고민한다면은 좋은 옵션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사기 위해 신도림에 가면 더 좋은 옵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자 오늘도 결론은 신도림 던전으로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다시 또 그래. 한두 번은 더 할 수 있는 걸로. 전자기기에 관련된 거면 언제든 연락 줘. 그래 알겠어.